유닛 49에서는 관계부사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보면 The day when he was born is celebrated in the world 라고 나와 있어요. 형태는 관계 대명사절이랑 유사합니다. The day라는 선행사가 있고 이 선행사를 형용사 역할을 하는 관계사절이 이렇게 꾸며주는, 그래서 날인데 그가 태어난 날은 세상에서 기념이 되어집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맨 처음에 이 관계사 부분을 공부를 시작할 때 쌤이 관계부사랑 관계대명사의 차이점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걸 기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보기 전에 큰 차이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 관계대명사는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이어주는데 명사를 통해서 그 관계를 이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름을 생각하면 쉽죠. 그래서 앞에 문장이 있고 그리고 뒤에 문장이 있는데 이제 무조건 관계사절이라는 거는 뒤에 문장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뒤에 문장을 기준으로 여기 선행사가 있고 뒤에도 선행사가 있는데 요 선행사가 뒤에 문장에서 명사일 때는 요 명사가 관계 대명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 부사는 똑같은 개념인데 마찬가지로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데 앞에 문장에 마찬가지로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에도 선행사와 같은 표현이 있는데 요 뒤에 문장에서 관계부사인 경우에는 요 선행사가 부사구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here, there 같은 그 자체 단어가 부사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주로 말하는 부사구라는 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가 관계사로 바뀔 때에는 명사가 아니라 부사니까 관계 부사로 바뀌어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밑에 문장도 한번 보면 The place where he was born was a stable. 그가 태어난 곳은 마구간이었다인데 원래 문장 두 문장으로 한번 나눠서 써보면 The place was a stable. 두 번째 문장은 He was, 그가 태어났는데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in a stable 혹은 in the stable 이렇게 될 거예요. 요 두 문장인데 여기에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에 공통으로 있는 게 stable이죠. 만약에 요 stable이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치사가 stable이라는 명사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요 전체를 관계사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명사가 아니라 전치사구, 그러니까 부사구이기 때문에 적절한 관계부사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부사 중에서 장소에 해당되는 관계부사 where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in 빼고 a stable만, 얘만 묶으면 명사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완전 오케이. 만약에 in은 남겨두고 a stable만 관계사로 바꾸겠다 라고 하면 a stable은 명사이기 때문에 적절한 관계 대명사 대신나 위치를 써서 바꿔주면 됩니다. 단 여기에서 중요한 것, 만약에 관계대명사를 쓴다면 요것만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치사 in은 꼭 남겨둬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한번 기억하고 설명을 한번 보면 관계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명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관계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역할을 하며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이 똑같이 형용사처럼, 그러니까 위의 예문 같은 경우에 place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절과 마찬가지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관계부사는 주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100%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관계대명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한번 보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랑 마찬가지로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관계부사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꿨을 때에는 특히 시간을 나타낼 때에는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라도 구체적으로 몇 시 몇 분인지를 나타낼 때에는 at을, 날짜를 나타낼 때, 요일을 나타낼 때에는 on을 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관계부사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서 써야 된다면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될지를 잘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관계부사의 종류를 한번 보면 크게 4가지 나와 있죠. 시간을 나타낼 때에는 when. 근데 만약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 쓴다면 선행사가 어떤 선행사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간이면 at, day면 on, year이면 우리 year 연도 앞에는 in을 쓰니까 in, 그리고 뭐 그 외에 during which 같은 표현을 쓸 수 있고 장소도 마찬가지로 where를 쓰는데 where를 만약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로 바꿔 쓴다 라고 하면 이제 의미에 맞게 적절한 전치사를 사용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유는 why, 방법은 how 관계부사를 씁니다. 주로 이유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가 더 reason이나 더 way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로 바꿀 때에도 이유를 나타낼 때에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for 그리고 방법을 나타낼 때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라고 표현할 때에는 in을 쓰기 때문에 각각의 전치사를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각각의 관계부사의 쓰임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문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n부터 한번 살펴보면 예문에서 I clearly remember the day when I won the prize 라고 나와 있죠. the day라는 선행사를 관계부사절 when I won the prize 이 절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예문도 살펴보면 I clearly remember the day 똑같은 구조인데 이번에는 when 대신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왔죠. I won the prize 이렇게 그래서 관계부사는 적절한 전치사와 그리고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 I clearly remember the day 그리고 I won the prize on the day 그 날에 그 상을 받았다 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on the day라는 요 전치사 구를 관계사가 대신한다면 전치사구는 부사구이기 때문에 when으로 대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the day만 대신하고 싶다 라고 하면 the day만 혼자 바뀔 때에는 명사이기 때문에 which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단 which로 바뀔 때에는 on은 꼭 남겨둬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에 on이 없다면 on을 우리 관계대명사에서 전치사 부분 배웠듯이 on이 여기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관계부사 where, 장소를 나타내는 where를 한번 보면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을 먼저 볼게요. This is the village.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게 village. He was born in the village. 이렇게 village가 뒤에도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in the village를 전치사구를 대신하고 싶다 라고 하면 where로 바꿔 쓸 수 있고 만약에 the village만 바꿔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 명사니까 which로 바꿔서 전치사를 꼭 남겨둬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합친다면 This is the village where he was born이 되거나 이렇게 This is the village in which he was born 혹은 which he was born in 이렇게 써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유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y를 한번 보면 이번에도 세 번째 문장 먼저 보면 Do you know the reason?
reason이 있고 he quit 하면 그만두다 라는 뜻이죠. He quit his job for the reason. 여기에서도 the reaso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만약에 for the reason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대신하고 싶다면 why를, reason만 명사만 대신하고 싶다면 which를, for를 남겨두고 which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바꿔보면 Do you know the reason why he quit his job? 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Do you know the reason 전치사 꼭 써주고 for which he quit his job 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부사 how를 보면 이번에도 맨 마지막 문장부터 보면 Tell me the way, 방법을 알려줘. You mastered English in the way. 이번에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죠. 이 부분을 전체를 대신한다면 관계부사를, how를, 그리고 the way만 대신한다면 which로, 그래서 in which 형태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tell me 한 다음에 원래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을 찾아야 돼요. 원래는 the way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How you mastered English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문장에선 the way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 부분의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 선행사 the way의 경우에는 관계부사 how는 선행사 the way와 함께 쓸 수 없다.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생략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엄청 중요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단지 이제 the way, how 이 부분은 워낙 많이 쓰여지는, 다시 말하면 관계부사 how를 쓸 때에는 선행사가 거의 99.9% the way밖에 없어요. 방법이라는 걸 나타내는 단어가 the way밖에 거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소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많은 표현들이 있죠. The village, the restaurant, the park, the school. 그 다음에 뭐 시간을 나타낼 때도 시간, 연도, 달, 다양한 시간 표현들이 있는데 방법이라는 표현은 the way라는 명사를 거의 주로 쓰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the way 쓰면 그 다음에 관계사절에는 how가 나온다는 거 아니까 굳이 둘 다 쓰지 말고 하나를 생략하자라고 약속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버전은 이런 식으로 Tell me the way how you mastered English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the way, how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생략. 그래서 the way를 생략하던가 how를 생략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꼭 생략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Tell me how you mastered English. 다시 보면 여기에서는 the way가 생략이 됐죠? 두 번째 문장은 tell me the way.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 how 관계부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how가 생략이 됐어요. You mastered English. 그 다음에 tell me the way.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형태로 바꿀 때에는 원래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풀면 됩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방금 봤듯이 계속해서 언제 관계부사를 쓸 수 있냐?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냐? 이것을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주로 이 문제의 99.9%는 전치사가 핵심입니다. 전치사가 없으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관계부사를, 전치사가 있으면 명사를 써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50에는 관계부사와 관련된 생략과 용법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일단 이제 관계대명사에서 했던 부분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설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행사와 관계부사의 생략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1번부터 보면 선행사나 관계부사 둘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나오는데 how와 선행사 the way, 요건 아까 봤었죠. the way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생략해야 하며 일단 여기까지는 따로 기억을 해두고 why의 선행사가 the reason, when의 선행사가 the time,
where의 선행사가 the place인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행사가 구체적인 장소나 시간이나 이유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이유, 뭉뚱그려서 시간, 뭉뚱그려서 place, 장소와 같은 명사의 경우에는 굳이 안 써도 될 특별한 정보가 아니다 보니까 선행사나 관계부사 둘 중 하나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단, 선행사가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나 이유를 나타낼 때에는 선행사보다는 만약에 생략한다면 관계부사를 더 많이 생략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웬만하면 더 중요한 정보를 남겨두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문을 한번 보면 tell him the reason why she doesn't want to see him. 여기에서 더 reason이 있으나 없으나 why만 봐도 이유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reason을 생략해도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면 I don't remember the time when I came home. 내가 언제 집에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여기에서도 더 타임이 있으나 없으나 시간을 나타내는 거구나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타임을 생략해도 된다. 근데 만약에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요 선행사가 더 타임이 아니라 굳이 언제인지 예를 들어서 무슨 날이었는지 혹은 무슨 요일이었는지 몇 시였는지 이렇게 특정한 시간을 언급할 때에는 정보를 남겨둬야 된다 라는 것이고 This is the place where I parked my car. 여기가 내가 차를 주차한 곳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the place 같은 특별한 정보를 주지 않는 선행사는 생략해도 된다. 만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This is the building 혹은 This is the parking lot This is the house 이런 식으로 특정한 장소를 언급할 때에는 주로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관계부사를 대신하는 that. 간혹 가다가 우리가 회화체에서는 특히나 더 관계부사도 that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애초에 that을 썼다는 것 자체가 관계부사의 의미가 많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that도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How can you forget the day? 어떻게 그날을 잊을 수가 있어? 라고 the day가 이미 있기 때문에 when we got married. 여기에서 요 when은 있으나 없으나 앞에 the day만 보고도 시간을 나타내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that을 쓸 수도 있는데 that을 써도 되고 심지어 요 that을 이렇게 생략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보다는 약간 조금 더 회화적인 느낌, 그리고 불필요하면 바꿔 쓰거나 생략해도 되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한번 보면 관계부사가 들어간 문장의 전환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가 같이 살펴본 부분이긴 한데 관계부사가 포함된 문장은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서 where인데 where 같은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었죠. 그래서 where 대신에 which를 쓰는데 in which를 붙여서 쓰거나 in을 뒤에 남겨두거나 혹은 만약에 전치사 in을 뒤에 남겨둔 경우에 한해서는 관계대명사 that도 쓸 수 있어요. in that은 안 되죠. in that은 안 된다는 거. 요건 우리가 관계대명사 할 때 했었습니다. 만약에 전치사가 관계대명사랑 같이 앞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that을 쓸 수 없다 라는 내용이 있었죠. 지금 쌤의 설명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는 어렴풋이 된다 하지만 여전히 좀 어렵게 느껴진다 싶으면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지금은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문법 대비할 때 항상 느끼듯이 서술형보다 객관식이 더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비슷하게 만들어진 여러 문장 속에서 어디가 어떻게 틀리고 어떤 게 맞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문장을 직접 만들어라 하면 만들 수 있는데 이 문장에서 어디가 틀렸는지를 찾아라 라고 하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문장을 아주 편하게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어렵다 싶으면 이런 문장들을 많이 보면서 문제 풀 때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이 나옵니다. 계속적 용법도 이제 앞에서 배웠던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과 완전 똑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관계부사 when과 where은 계속적 용법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이때는 마찬가지로 콤마가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된 문장을 볼 때에는 판단하기 쉽죠. 앞에서부터 해석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접속사 플러스 부사 관계 대명사 계속적 용법일 때에는 접속사 플러스 명사였는데 이번에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로 바꿔 쓸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설명도 마저 읽고 예문을 한번 보면 관계부사의 제한적 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관계사 앞에 콤마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계속적 용법인 것은 아니다. 문장 중간에 삽입되는 제한적 용법의 관계사절은 요게 이제 우리가 쉼표 없이 쓰는 콤마 없이 쓰는 일반적인 관계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쉼표가 없는 형태의 관계사절이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용법 이름을 얘기하지 않지만 이 두 가지를 구분할 때에는 우리가 흔히 쓰는 용법이 제한적 용법, 콤마 없는 용법이 제한적 용법, 콤마 있는 용법이 계속적 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맥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끊고 해석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편의상 관계사절의 계속적 용법이 아니어도 콤마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면서 볼 경우는 아니고 만약에 나중에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서 모의고사나 독해 지문에서 보게 된다면 편의상 쉼표를 구분을 해놓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I was in New York in 2001 한 다음에 한번 끊었죠.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계속적 용법에서 봤듯이 여기가 하나의 문장 그리고 요랬던 시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하나의 문장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뉴욕에서 2001년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때에는 terrorists attacked the World Trade Center. 그때에는 테러리스트들이 세계 무역센터를 공격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2001년에 아마 다들 태어나기 전이겠지만 쌤은 이걸 뉴스로 직접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때 테러리스트들이 공격을 해서 건물이 붕괴되기 직전에 어떤 사람들은 결국에는 탈출하지 못하고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막 그런 영상도 뉴스에서 보고 그랬는데 벌써 20년이 더 지난 얘기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문장은 I was in New York in 2001 and then 요렇게 접속사 플러스 관계부사 when을 접속사 플러스 부사 시간을 나타내는 그때라는 의미의 부사인 then과 같은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and then 그때 terrorists attacked the World Trade Center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접속사는 의미에 따라서 앞에서도 했듯이 and, but, so 등과 같이 적절한 접속사를 쓰면 됩니다. 앞뒤 내용이 정반대이면 but, 결과를 나타내면 so 이런 식으로 적절한 접속사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교를 위해서 한번 CF 문장을 살펴보면 CF 문장은 쉼표가 없죠. 쉼표가 없다는 건 제한적 용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름이 왜 제한적 용법이냐? 바로 요 앞에 있는 선행사 2001을 요 when이 왼절이 꾸며주고 있는데 꾸며준다는 건 이 왼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의 범위를 줄여주는 제한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조금 의미가 비교가 잘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2001년이 여러 시간이라면 그 여러 시간 중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월드무역센터를 공격했던 2001년 다른 2001년 말고 공격을 했던 그 2001년 내는 뉴욕에 살고 있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한적 용법과 개성적 용법의 비교는 오히려 관계대명사일 때 조금 더 뚜렷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헷갈린다, 그런데 너무 궁금하다, 알고 싶다 하면 관계대명사 부분을 다시 복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I visited Japan, 나는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I came across some of my friends. come across 하면 우연히 만나다, 마주치다 라는 뜻이라서 친구들 중에 몇몇을 마주쳤습니다. I visited Japan
and there.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사 there를 썼습니다. I came across some of my friends.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유닛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51에서는 마지막으로 복합관계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복합관계사는 관계사 뒤에 ever이 붙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목차를 한번 쭉 보면 첫 번째에는 복합관계 대명사가 나오고 두 번째에는 복합관계 부사가 나오죠. 이 둘의 차이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랑 똑같습니다. 이 관계사가 명사 역할을 하면 복합관계 대명사, 부사 역할을 하면 복합관계 부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복합관계 대명사 먼저 보면 명사절과 양보의 부사절을 이끈다. 이 복합관계 대명사는 사실은 앞에서 봤었던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와는 조금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예 따로 기억을 해도 됩니다. 복합관계사는 명사절, 그러니까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역할을 하거나 양보의 부사절, 부사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관계사랑 전혀 다르죠. 관계사는 형용사절이었는데 복합관계사는 형용사절이 아닌 명사절과 부사절 역할을 합니다.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whoever이라고 하면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라고 해석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선행사 anyone 플러스 관계대명사 who로 바꿨을 수 있거나 혹은 부사절로 쓰였을 때에는 no matter who라고 하면 누가 뭐뭐 하더라도 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목적격으로 쓰였을 때에는 whomever를 쓴다고 하죠. 그래서 anyone whom으로 바꿔 쓰거나 명사절일 때에는 부사절일 때에는 no matter whom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설명을 보면 너무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예문을 보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예문을 한번 보면 첫 번째 whoever comes first 까지가 누가 봐도 주어져 will receive this ticket. 가장 먼저 오는 누구든지 이 티켓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주어 자리에 whoever 절이 쓰였다는 건 여기에서 쓰인 복합관계사절은 명사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사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anyone who로 바꿨을 수 있어서 anyone who comes first will receive this ticket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 Please take whichever you like. 어떤 것이든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take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인 절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명사절일 때에는 anything, 사물일 때에는 anything that으로 바꿨을 수 있죠. Please take anything that you like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Whomever you meet 여기에서는 딱 봐도 여기 쉼표가 일단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say hello first. 먼저 가서 인사를 해라. 여기에서는 뒤에는 명령문 구조이고 앞에는 쉼표가 있는 걸 봐서 좀 특이하게 앞의 예문들과는 다르게 부사절로 쓰이는 whomever 절입니다. 부사절로 쓰일 때에는 여기 보면 부사절로 쓰일 때에는 whomever이라면 no matter whom으로 바꿨을 수 있다고 하죠. No matter whom you meet, say hello first.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도 한번 마저 살펴보면 whoever의 소유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whoever 같은 경우에는 주격이면 whoever, 목적격으로 쓰이는 부분이면 whomever인데 소유격으로 쓰일 때에는 whosoever로 바꿨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에 뒤에 ever만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whichever과 whatever의 차이 또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의문사를 쓸 때 느꼈던 차이점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which는 어느 것, what은 무엇이라는 뜻을 원래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whichever는 정해진 범위가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배경 지식으로 여기에 책과 펜과 공책이 있어. 그 중에서 원하는 것을 가져가
라고 할 때에는 whichever, whatever은 정해진 것이 딱히 없는 상태에서 뭐든지 너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가져가 뭐 이런 식으로 범위가 없는 형태에서 쓰는 게 주로 whatever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는데, 처음에는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의문문 만들 때에도 which랑 what을 쓸 때 구분하는 것처럼 똑같이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복합관계 부사로 넘어가면, 복합관계 부사는 시간, 장소의 부사절과 양보의 부사절을 이끈다. 부사절은 원래도 부사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사절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사절의 종류는 wherever, whenever, however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wherever, whenever는 좀 쉬운데 however만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여기에서 however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러나의 의미가 아니라 how라는 어떻게 라는 것에 ever이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뭐 하든지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문을 살펴보면 wherever he goes, 그가 어딜 가든지 he loses something, 그는 무언가를 항상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장소를 나타낼 때에는 적절한 전치사 플러스 장소 플러스 where, 사실 앞에서 관계부사에서 배웠던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at any place, where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whenever it happens, 언제 그 일이 일어나더라도 you will find a way out, 너는 이제 탈출할 길을 찾아낼 것이야 라고 했을 때에는 언제 뭐뭐 하더라도 라는 의미일 때에는 no matter when을 써서 no matter when it happens you will find a way out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시간 장소의 부사절이냐 양보의 부사절이냐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요 두 가지는 일단은 해석으로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언제든지 뭐뭐 하든지 라고 할 때는 부사절, 시간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라서 이렇게 바꿔 쓰고, 뭐뭐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사절이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양보의 부사절이구나 해서 이렇게 바꿔 쓰면 됩니다. 오른쪽에 복합관계부사 however도 한번 읽어보면 wherever이나 whenever과 달리 however은 양보의 부사절만 이끈다. 그러니까 요 시간 장소의 부사절은 당연히 아니고, 왜냐면 how 자체가 시간 장소를 나타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however은 무조건 no matter how로만 바꿔 쓸 수 있다 라고만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however hard you try, 너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it's hard for me to forgive you, 나는 너를 용서하기가 힘들어. 좀 슬프네요. 요것은 딱 한 가지로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쉽죠. No matter how hard you try, 얼마나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용서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관계사 부분을 이번에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문법에 대한 기본 개념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혹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다시 한번 보거나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